중간에 카스를 쓰고 한복을 입고 있는 네. 남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디 저기 약간 대감 같은 느낌인데 좀 지체가 있는. 약간 좀 이토 히로부미랑 좀 닮긴 했는데. 맞아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예? 아,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래요? 근데 이토 이러면 히로부미가 왜 왜 한복을 입고 있어요? 갓을 쓰고. 그 한복은 그 을사 오족층 한 명, 이지영이 선물한 한복이라고 합니다. 을사 오족. 예, 을사 오족 다섯 명 다 알고 계시죠? 아유, 이거 다 알죠. 한국 사람이 모를 수가 없죠. 한때는 또 유능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총 5명이 이제 을사늑약에 서명을 해서 네. 을사오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네. 별로 뭐 이렇게 외우고 싶진 않지만 또 사실 이런 악당들, 내국노들의 이름도 외워야 우리가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가 한복을 입은 거는 왜 그런 거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유화책을 많이 쓰려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 진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네. 남녀노소, 양방, 천민, 만농하여서 목숨을 건다라는 것을 이토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일본 쪽의 피해도 굉장히 만만치 않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 마음을 얻어가지고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한 그러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정책을 쓴다고 해도 네. 합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그렇죠. 예, 합병하면서도 원활하게 한국 사람들이 달아줘야 하기 때문에 문화정책을 상당히 간조했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 때문에 혹시 병합이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안이사의 위고 6개월 전에 이미 그 일본의 강경파들이 한국을 먹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일 병합이라는 것은 벌써 안이사 위고 6개월 전에 확실한 결정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병합적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을 완전히 지배하기 어렵다.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러일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이 배상금을 못 받고 당시 일본 재정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돈이 전혀 없습니다. 빚더미의 국가여서 그 침략을 통해 식민지를 하면 전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한국을 일본 통치에 맞게 재편성하는데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쉽게.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무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실 그 이토를 가르친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토의 선생님은 그 요시다 쇼인이라는 이름인데요. 혹시 요시다 쇼인.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다른 나라한테 일본은 그 개한탄했고요. 그때 개한탄하면서 불평등 조약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은 오히려 일본보다 약한 나라, 그러니까 조선을 비롯하여서 중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서 똑같이 불평등 조약을 맺고 일본이 서양에서 잃어버린 경제적인 이익을 얻자. 그것을 계속 가르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그 일본 정치계에서도 요시다 쇼인을 존경한다라는 사람들은 아직 그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한반도를 어떻게 일본인들이 당시 봤을까? 한반도의 현대가 일본을 노리는 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칼이에요. 칼날.
일본의 등어리를 겨누고 있는 비수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를 얻어버리면 그 다음은 일본이다. 예, 그 칼을 이용해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반도를 얻어야 한다. 한반도를 잃어버리면 일본이 위대롭다. 한반도를 잡아야 된다. 그 일념은 너무너무 강했어요. 거기에 제동건 게 안중근 의사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동을 걸었다. 그럼 그 보호국이라고 하면서 불평등 조약으로 유린하려고 했다는 걸 알렸기 때문인가 보죠? 네, 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처음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한복도 입고, 네. 그다음에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가 온 거는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거다. 이 얘기를 말끝마다 하고 다녔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예, 러시아하고 우리가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한국을 독립국으로도 놔둔 거를 봐라. 그러니까 나를 믿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었는데.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의병들을 잔인하게 진압하기도 하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의 국채를 계속 늘려가면서 빚을 지게 해갖고 그것도 일본에 이제 갚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썼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게 다 이토의 그 어떤 농간이구나. 특히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분개해서 하얼빈 이거를 일으키게 된 거죠. 예. 이토가 안중근 의사한테 이제 그때 죽지 않았고 이제 장수를 했다 그러면 이토의 그 한국 통치 정책이 완전히 한반도에 뿌리 내려서 태평양 전쟁에서 종전이 됐더라도 한국이 독립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찔하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에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가 지금까지 그 방송에서는 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네, 처음 하나 공개하시는 또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 점술 같은 거 좋아하세요? 사주팔자 이런 거요? 예, 점술. 그런 거. 뭐 그거 전 보는 거? 재미로 좀 보긴 하거든요. 점괘. 오늘의 운세도 좀 보고. 네. 예. 그 많은 그 한국 분들도 뭐 일본 분들도 좋아하는데요. 네. 이토 히로부미가 점술을 굉장히 많이 신뢰했다. 점술에 위종했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당시 그 일본에서는요, 네. 점술이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아. 예,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요. 다카시마 가에몬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점술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 중국에서 나온 그 주역. 네네. 그것을 그 다카시마 가에몬이 일본식으로 새 해석을 해가지고 가에몬 역 같은 거. 예, 그런 거 만들었어요.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그냥 봐요. 주역은 뭐 예, 그냥 그 관습이에요. 그 왜 일본의 사찰이나 네네. 그 신사 같은 데 가면 100엔 주고 네.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점 보는 거. 그건가요? 예, 그 다카시마 가에몬의 처음에 예. 엄청나게 위정했던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이토 히로부미. 예. 그 어떻게 했냐고 하면 예를 들면 청일 전쟁도 치렀고 로일 전쟁도 치렀고 울산우기약도 체결했잖아요. 그때 모든 것을 가에몬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쟁해야 되는데 언제 언제 하느냐? 며칠 날 할 거냐. 그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이런 것을 그 참깨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토는 순순장구했어요. 사실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토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게 있어요. 결국은 그래요? 예. 뭐라고 생각해요? 설마 이토한테 제일 안 좋았던 일은 하얼빈? 죽는 날이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하얼빈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로요? 예. 대박, 그걸 말했다고요? 점괘에서 나오는 큰이 두 번이 나올 때는 이게 이중의 큰이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진짜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토는 그때는 말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그 가에몬은 그런 식으로 이토가 죽은 다음부터는 점을 보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네, 그러나 마지막에 자신이 죽는 날을 그것을 그냥 예언했고 위배도 먼저 만들었고요. 그대로 그 날에 죽었어요.
그 사람. 그건 사실이에요. 야, 이게 사실인 거 진짜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자, 이렇게 들으면 신통방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패전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뭐 대변전제에서도 패배했고 네. 또 전범국가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예. 나쁜 것을 하면 네. 결과는 나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사실상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아, 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시선, 중국에 대한 시선이 옛날에 시선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는 통일평화론으로 한중일의 네. 단결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도 한중일의 단결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안중근 의사의 통일평화론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